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합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환호도 있었지만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병무청장은 체육예술계 병역 특례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병역 특례 개선에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또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은 어떨지 들어봅니다. 국방위 소속이시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병역 특례 제도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뭐 아시안 게임에서는 야구팀이 문제가 됐잖아요. 뭐 게임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사실은 뭐 실력보다는 병역 미필자 우선으로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분노도 없지 않은데요.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도 취지가 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 지금은 거의 아시아에서는 1등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1등도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시아 1등이 아닐 때 과거에 이제 80년대 이때쯤에 시작이 된 겁니다.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안 게임 1등만으로 면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누적 점수제를 제한하는 건데요. 야구를 예로 들면 아시안 게임 1등 하면 50점, 그 다음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등을 하면 60점 이렇게 해서 그럼 110점이 되잖아요. 예. 100점을 넘으면 이제 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종 누적 점수제인데 예. 거기에 따르면 야구는 아시안게임 1등뿐만 아니라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1등도 해야 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이번에 야구는 거의 불공정 게임이라고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만이나 일본은 사회인 팀이나 예. 아마 팀인데 우리만 프로 베스트 팀으로 해서 거의 초등학생, 대학생 경기다. 이제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누적 점수제로 바꾸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예. 대전제가 이 병역 특례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한 1년에 지금 한 50명 정도가 면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하면은 좀 더 엄격해지잖아요. 예. 엄격해지고 동시에 좀 분야를 넓히자. 예.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고전 음악은 있는데 대중음악이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음악까지 좀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엄격히 해서 1년에 한 50명 정도로 맞추는 식으로 좀 점수를 제도를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엄격해져야 된다, 기준이. 그리고 그 결과로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어떤 선수나 예술계들이 이제 일단 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되고 대신 범위는 좀 넓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공평하다. 엄격하고 공평하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엄격한 거는 아시아 1등 기준이 아니라 예. 세계 1등 기준으로 누적 점수제를 하자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이제 73년에 처음 생겨서 이게 뭐 국위 성향 면목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시대에 뒤처진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보기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잘한 사람을 칭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더 열심히 뛰게 일종의 당근을 주는 이런 것처럼 비춰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이제 국위 선양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은 좀 저도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위 선양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알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가중치를 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인재보호다. 인재보호. 특히 인재보호. 예. 그러니까 사실 한 명의 인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방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구인 면제 혜택을 주는 사람들은 20대 때가 아니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야에 한정해서 줘야 되는데요. 예. 지금 주고 있는 분야 중에서도
20대 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건 솔직히 예. 그 분야 분들이 예. 또 이제 크게 이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분야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분야 중에서 과연 20대 때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냐, 그때가 전성기냐.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정부가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저항이 있을 거지만 우리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좀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함시킬 거는 포함시켜야 되지만 뺄 것도 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병무청에서도 이제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해서 또 일부에서는 아예 그냥 특례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는데 완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인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대한민국 인적 자원 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자원이 소중하다. 그래서 각 분야에 세계 1등 아닙니까? 세계 1등에 대한 인재 보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인재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또 한 가지 대안은 국방세를 좀 부과할 필요가 있다. 국방세요? 전에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국방세는 그리스나 터키처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왕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이제 수입을 벌어오면 그걸 이제 다른 자기 동료들 아닙니까, 그죠? 동료 병사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국방세를 추가로 더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누진적 방법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정률로 하는 게 타당한지 뭐 이런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재가 특히나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젊은 시절에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병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이제 방지하는 것, 이게 이제 일단 목적이 또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범위를 넓히면서 이제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대중 예술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이제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한 원칙이 있으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20대 때 최전성기인 분야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1등 기준, 세계적 인재니까요. 세계 1등 기준, 이걸 적용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중음악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세계 1등 기준의 지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보드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빌보드는 미국 국내 차트지 이게 무슨 세계 차트냐. 그것은 마치 그 한국 기업이 그 나스닥 상장 1등 기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스닥 1등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콩쿨 대회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콩쿨 대회도 대부분 그 특정 국가의 콩쿨 대회입니다. 단 그 국제 대회란 이름 하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유니상 콩쿨 대회라고 있어요. 있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국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때문에 그것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저는 빌보드 1등을 하면 당연히 세계 1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중음악 부분에서는 그래미상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미상에서 1등에 지나는 걸 받으면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빌보드와 그래미 이 두 개 정도는 세계 1등 기준에 부합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젊은 연령 기준, 그 다음에 세계적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의 어떤 합의된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지금 말씀 다 드린 건데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세계 1등 청년 병역 특례법. 세계 1등 이름이. 세계 1등 청년 병역 특례법. 확 잘 오시죠? 그런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른미래당에 관련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전당대회에서 2위 득표를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득표율이 상당히 좀 높으신데,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는 물론 당연히 1등 하실 수 있다, 그 얘기 하셨지만, 뭐 아까운 2등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2등은 1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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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은
예, 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예.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하다.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제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손학규 대표님 잘 모시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최고 지도부가 한 팀으로 움직여서 대한민국 우리 바른미래당도 금메달 담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전당대회 제가 결과를 봤는데 보면서 보니까 유승민 전 공동대표나 이해운 의원, 지상욱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불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게 좀 이상해 보이던데 어떠신가요? 예, 그 세 분이 모든 그 당 행사에 불참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이해운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은 의원총회에는 자주 나오시고요. 예. 유승민 전 대표는 아무래도 본인이 2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는 아예 해외로 떠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걸 고려해서 좀 더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야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여론조사하면 1등 후보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당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다시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께서 국회의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도 내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반대는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와 세종시 정부가 분리돼가지고 장관들하고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세종 정부 청사를 서울로 불러올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국회 자체가 세종시로 옮기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분원 정도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세종 이전이라는 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또 비효율이 없어지지, 그냥 분원 정도랑 했다가 나중에 또 이게 다 옮긴다 그러면 또 새로운 비효율이 생기거든요.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회 자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단순한 분원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회로 옮기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